네, 반갑습니다. 6월 23일 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일단 보합세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주말 동안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을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다우지수는 0.08% 플러스 났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5, S&P 500도 마이너스 0.2%. 근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미국 시장 마감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계속 속보 뉴스로 나오는 것을 살펴보시면 전부 다 이란 공습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이후의 조치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인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이 곤두서 있고요. 금융시장 자체가 피곤한 상황이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험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 전체적으로 좀 기피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겠다. 즉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시종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매도 이런 것들 많이 쌓여 있을 텐데 여기서 한번 털고 나가면 조정이 조금 세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조정을 노리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반대 매매를 노리는 그런 형태의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깊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체크하면서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일단은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란의 핵 야망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협상 기회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란이 보복할 경우에 훨씬 더 강력한 무력 대응을 하겠다. 지들이 먼저 공격해놓고 좀 웃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얼굴도 좀 안성 이상하게 생겼는데. 네. 헤그세스 장관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은 집중적이었고 강력하고 명확했다라고 하면서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을 파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원하는 바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시죠? 뭐 그냥 핵 프로그램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뭐 이게 아니라요. 이란의 정권 교체에 주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앞세워 가지고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마음대로 공격하라고 했겠죠. 네, 이스라엘 너희들의 방어는 우리가 해줄게. 실제로 그랬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하고 뭐 난리를 쳐서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방어가 잘 됐습니다.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다 방어를 해줬죠. 자,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다 파괴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안 된 거죠.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의 스텔스 B2 폭격기를 이용해 가지고 벙커버스터를 12발 정도 쏴다고 그랬죠. 네, 한쪽에다가 12발 때려버리면은 그냥 아무리 깊은 곳에 있는 그 핵시설이 지하에 한 80에서 100m 가량 아래쪽에 묻혀 있다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부셔버렸다라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강력한 그런 폭격이었는지 우리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했기 때문에 이 벙커버스터가 또 안으로 파고들어서 터지는 그런 폭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를 좀 가져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공격이 정권 교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자기들은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이란의 정권 교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핵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미국은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이란도 친미 정권을 세우고 싶은 예상이 좀 있는 거죠. 자, 친미 정권을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중동의 이제 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패권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기네들이 이득으로 가져오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당히 속보이는 짓이지만 힘이 워낙 강력하니까 아무도 반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란의 핵시설 타격 압도적 성공이고 완전 파괴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는 유가가 살인적으로 급등해서 130달러로 갈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미국이 전쟁, 직접적인 전쟁을 참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직접 공격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꽤 크거든요. 대리전을 치른다라는 것은 그냥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뉘앙스는 풍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당사자는 아닌데 미국이 지금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이제 미국이 참전한 전쟁, 여기에 만약에 이란을 돕고자 누군가가 참전한다. 최근에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란은 뭐 핵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란 편을 좀 들었거든요. 하지만 러시아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는 없겠죠. 우크라이나 하나도 어쩌지 못해서 질질대고 있는데 참여하기는 어려울 테고, 근데 뭐 관련 중동 기업들, 이란을 추종하는 중동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전쟁에 다 참여한다. 뭐 물론 이제 뭐 다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겨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 전쟁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동 전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할 수 있다. 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이 충돌에 대한 여파가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130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무지막지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연말에 6%까지도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최악의 상황이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그것은 아마 안 될걸?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란의 경제,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글쎄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봉쇄를 할 것인가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이 자기네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감안하면서까지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까? 그거는 아닐 것이다 라고 미국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를 해버리게 된다라면 일단 죽어가는 입장에서 너 죽고 나 죽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니들 한번 엿대봐라. 봉쇄해가지고 거기 지나가는 조선 선박이라든지 원유 선박 이런 것들 다 갖다 때려부신다 그러면 그쪽으로 어차피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것들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조선 관련한 종목군들, 조선주들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석유 관련주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운주들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전쟁이 빨리 종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해운주 일단은 팔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더 지금 전쟁이 이렇게 되면 아예 종전이 빨리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늘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렇게 강하게 때리면서 이란이 무조건적인 항복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진행해 준다면 전쟁이 빨리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은 빨리 해소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보복을 한다든지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한다든지 또는 주변 세력과 규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라면은 전쟁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산, 조선, 원유, 그 다음에 해운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물가는 또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삶이 또 힘들어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되겠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트러블 메이커. 지금 트럼프는 물론 이제 국가 보안이다 명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타격을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국거래소는 시장이 크게 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주가가 이제 3,000포인트를 넘겼는데 넘자마자 바로 때려서 내려가는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한 긴급 시장 점검을 통한 회의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틈타서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 나오면은 시장 감시를 통해서 대폭 규제를 가할 것이다. 등등등 여러 가지인데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시장 변할 때 이걸 이용해서 사기친 놈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라. 그런 정도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글쎄요. 딱히 회의를 해서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상황이 잘 잡히게 되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만약에 조정을 세게 받는다라든지 변동성이 계속 커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죠. 우리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에 여러분들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어요. 네. 자,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부 다 AI가 아니라 이제 이란 공습, 긴급 시장, 뭐 속보,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죠. 이런 핵시설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런 형태의 얘기들이고요. 지금 긴급 시장 점검 회의. 다 그렇게 돼 있네요. 자, 그다음에 요거 하나 봅시다. 자, 반도체 겨울 맞냐? D램 수출 4개월째 급등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D램 수출이 4개월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D램의 수출 금액은 이번 달 1일에서 20일 기준으로 2조 6,500억, 6,800억 이렇게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나 증가했고요. 야, 무지막지하게 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업황은 끝났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었는데 지금 말을 바꿨어요. 과거의 하강 사이클과 비교해서 아주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강세장이 올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낙관적 기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게 있겠죠?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게 아직 D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자잖아요. D램 시장에서는 1등이죠. 뭐 HBM 같은 경우는 좀 뒤로 밀려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뭐 하이닉스한테 밀렸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HBM을 띄워놓고 이제 서버용 D램이라든지 이런 범용 D램 이런 쪽으로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서 주가를 올려준다. 삼성전자가 상승한다. 근데 다른 종목들은 내려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지수는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수를 붙잡아 놓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D램 가격이 이 DDR4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정도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잡히는 그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 또 있네요. 3전의 시간이 드디어 옵니까? 이런 얘기들인데, D램 가격이, DDR5도 지금 크게 올랐죠? 그래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이 쭉 치고 올라갑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겁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이런 실적이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라는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D램 가격의 이런 주가 상승률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약간 이례적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있죠. 그 DDR4 16기가 현물 가격이 지난 20일 개당 평균 11.5달러에서 23일 5.6달러 평균 12.5달러로 지난달 23일 5.6달러에서 11.5달러, 그러니까 100% 넘게 올라간 거죠. 가격이 그만큼 뛰었다라는 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D램 가격의 상승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만큼 좀 잘 팔렸다. 또 삼성전자가 일단 이쪽 부분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HBM 같은 경우는 뒤로 밀려나더라도 지금은 D램 쪽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쪽에서 실적 증가가 크게 일어나게 된다라면 기대감은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AMD 쪽 AI 칩 이쪽에 삼성전자 거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본다라면 HBM 쪽에서도 그렇게 나쁜 성과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 판단이 든단 말이죠. 중요한 건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 같을 때 삼성전자가 이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서 주가를 상승시켜 준다라면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을 꽉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 즉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게 좀 실현의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 쪽에 확대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APR, 실리콘투어, 코스맥스 이런 쪽으로 해서 주가 많이 올랐고요.
토니모리 많이 올랐죠. 네, 한 달 상승률이 얘네들보다 더 좋은데 사실은 네, 토니모리 많이 올랐고 여기서 K뷰티 쪽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APR 같은 경우도 네, 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고 자,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과 유럽 쪽의 시장 확대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것은 뭐냐면 한한령 해제, 그 다음에 중국과의 무비자 어떤 그 교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제 한국 화장품들이 다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모레퍼시픽도 지난 주말장에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내수주 위주의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거는 지금 정부 정책과도 연결이 됩니다. 소비 쿠폰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디다 쓰든지 간에 이런 화장품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내수 쪽, 뭐 유통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이런 것들이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국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는 거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앞으로 더 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화장품과 같이 엮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엔터라든지 또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쪽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잘 나가는 스트리밍주. 요즘에 이제 스트리밍 이런 것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 미국의 콘텐츠 구독 관련 주가 올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늘어났다. 월트 디즈니, 로쿠, 파라마운트 글로벌, 넷플릭스, 스포티, 파이 테크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네, 뭐 좀 그 스트리밍 시장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요, 이쪽은 계속 가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왜냐면은 계속 이제 할인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넷플릭스 뭐 깎아준다 어쩐다 그런 얘기들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오를 만큼 올랐다. 차익 실현 나서는 서학개미들. 요즘에 엔비디아 자꾸 팔고 있네요. 네, 애플은 저가 매수하는 모습 좀 있고요. 네, 엔비디아는 팔아먹고 있다. 자, 엔비디아의 시대가 좀 저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직까지야 뭐 AI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더 많이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약간 부담감 계속해서 느끼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또 경쟁 빅테크 기업들의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쪽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전 세계 상대로 인한 관세 또 중국에 대한 수출 제재 이런 것들이 이제 엔비디아를 네, 좀 안 좋게 만드는 형태가 좀 있었을 겁니다. 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100 붕괴됐었지만 주가를 회복하면서 $14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지만 올라오니까 이제 팔아먹고 있다라는 얘기죠. 엔비디아를 팔고 애플을 저가 매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 팔아먹는 것들은 네, 나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또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증시 흔드는 스테이블 코인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지난 일요일 새벽인가요? 네, 올려드린 것 같은데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요, 지금 뭐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미국의 어떤 달러 결제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이제 자국 내 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빠르게 도입하려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로 볼 수 있는 거 카카오라든지 결제 다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이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될 겁니다. 네이버는 뭐 AI와 관련된 부분으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이버 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지금 미국에서 상원 통과하고 나서 이제 뭐 일사천리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모습이 좀 되는 것 같고, 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나겠죠? 네, 삼성 SDS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테마로 강세를 보였다. 저는 삼성 SDS까지는 매도를 쳤습니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차익 실현을 좀 했는데, 자, 일단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했다라는 것으로 얘기되고요. 국회 통과하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그냥 바로 시행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까지는 뭐 발행사라든지 이런
그 기업들까지 연결되는 포인트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결제 관련한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 연결고리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런 디지털 화폐죠. 이제 코인이 등장하는 부분으로 가게 된다면 일단은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정책 시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진행을 해가지고 이게 달러 시장을 먹어버리게, 결제 시장을 달러로 다 먹어버리게 되면 완전히 부담되죠. 그렇게 먹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와가지고 원화를 쓰지 않고 달러를 써버리게 된다라고 얘기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화 결제 시장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을 만들긴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막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제 관련한 종목군들을 이제 최우선적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랫폼 내에서 각자 뭐 어떤 코인이나 페이 이런 거 운영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에다가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제가 해석 포인트 보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지난 새벽에 올려드린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오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란 공격이고, 비트코인 붕괴되고 있다, 뭐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 긴급 회의를 열었다, 뭐 이런 건 뭐예요? 다 주가 조정을 나올 것이다, 주가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버텨주면 지수는 많이 안 빠지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도 주가 떨어져 버린다라면 오늘 상당히 좀 피곤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방산이나 조선 또는 해운, 석유 이런 종목군들은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석하시고,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상황 좀 보고 같이 결정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9시 무방에서 이제 이런 상황들 짚으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가 9시에 방송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9시 무방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